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에 비해서 나온 어떤 말. 전원환 변호사. 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다로 정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검찰 리스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검찰 조금 이따 우리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네. 라는 말을 뽑아봤습니다. 자, 요 두 얘기 우리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요. 일단 가장 핫한 말 한마디까지만 듣는 걸로 하고, 방금 얘기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자간담회 이야기, 기자회견 발언 내용,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을 말하기에는 국민의 삶이 너무나 팍팍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습니다.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 실현 그리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민적인 의혹이 한가운데 있는 분이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사과나 반성은 일체 없이 한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둑 우른한데 도둑은 누가 도둑입니까 도대체? 네, 이재명 대표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아까 전환환 변호사, 검찰 리스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발 리스크라는 뜻이겠죠 아마. 뭐 그게 검찰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한테 리스크가 정말 없고 이것이 그냥 검찰이 만들어낸 리스크거나 아니면은 영장이 기각되거나 뭐 무죄가 나와서 검찰에게 리스크가 될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불체포 특권을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실제로 작년 5월에는 그 100% 특권 내려놓게 해서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철에 패딩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근데 막상 겨울철이 되니까 나는 특권의 패딩이 필요해. 뭔가 일반 국민들은 못 입는 뭔가 특수 제작된 패딩 입을 거야. 여름철에 패딩 필요 없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게 자기가 그 특권이 필요할 때가 됐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뭔가 진정한 어떤 리더급 정치인이냐를 가르는 건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가지고 저는 뭐 좀 실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봤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뭐 검찰 리스크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검 다 여기 매달리고 있거든요. 40-50명이 매달려서 뭐 압수수색도 200번 이상 하고. 근데 여기에 대부분 이제 뭐 수사를 이루어야겠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검찰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법하면은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걸 보통 사법부라 그러고 검찰발 리스크가 맞는 것이고 지금 뭐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얘기합니다. 지금 뭐 김건희 주가 조작이든 이상민 장관 이번에 뭐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왜 지난번에 대선에 이렇게 맞섰던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혹하고 예. 주변 사람들한테는 왜 이렇게 헐렁하냐 그런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라서 근데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뭐 수사를 하면은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서는 뭐 그럼 당당히 혼자 가라 아니면 뭐 사과하라 이러지만 그건 어찌 보면 그냥 당신 혼자 그냥 가서 그냥 죽어라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검찰 리스크란 말이 좀 웃긴 게요.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검찰 혼자서 그 사람의 유무죄 판단 아니면 신병 구속에 대한 판단을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나 체포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특권.
내가 당당하게 가서 법원에서 다퉈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적극 행정해가지고 잘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얼마 전까지 집권하신 당의 뭐 당수신데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뭐 1%도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이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니까 이런 건데, 그런 와중에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의 그 회동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그 표현 중에 범죄 피의자와 만나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 표현은 조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거는 아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뭐 나경원 의원도 재판받고 있고 재판받는 의원들 수십 명이에요.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만약에 구도를 짜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은 뭐 범죄 피해자인 분, 저 구속까지 된 분 장모님으로 모시고 살고, 부인은 맨날 주가 조작이라든지 학력이 좀 문제되는데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사는 건 괜찮고 뭐 한 번 1년에 한 번 만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나기 싫다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되기 전에 그러면은 뭐 야당 비대위원이나 이런 사람 만났어요? 그때도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날 핑계를 많아요. 전 보기 싫으면 전화라도 하시면 돼요. 마주하기도 싫다는 얘기잖아요. 전화하기도 싫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은 그냥 뭐 다 범죄자 그러니까 다 잡아넣고 어떻게든 구속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요즘은 뭐 만나기 싫으면 영상 통화라도 할 수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제가 얘기해봐도 그런 얘기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뭐 얼마나 가겠냐. 뭐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랑 뭐 그렇게까지 뭐 깊은 관계를 쌓아봐야 뭐 큰 의미가 있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석에서. 근데 저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범죄 혐의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정진석 위원장께서 이 얘기를 저희 당의 당대표 격인데 굳이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정치인들 중에 재판받고 수사받고 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대화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사법 처리는 사법 처리의 영역인 거고, 국회 안에 있는 동안에는 서로 얼굴 맞대고 대화하면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얘기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남북 간에도 보세요. 지금 휴전 상태예요. 전쟁 중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총만 안 쏘지. 그런데도 만나잖아요. 뭐 적군도 만나는데, 한 나라에서 뭐 수사기관을 뭐 어쨌든 검찰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 뭐 수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긴 한데 그걸 이유로 못 만난다는 건 제가 보기에 그냥 만나기 싫다, 상종 못 하겠다, 그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대화가 재개가 아니죠. 시작될 조짐은 여전히 안 보인다. 네, 그래서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네, 제가 봐도 야당 원로 이런 분들이랑도 좀 만나야 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당 원로들도 좀 더 만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야당 대표는 안 만나면서 야당 원로만 만나는 것도 또 쉽지 않죠. 또 원로들 입장에서 가기도 좀 못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 이제 뭐 권력 구조에 대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제안을 하고 뭐 선거제도 개편 등등 언급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4년 중임제는 사실은 가야 되는 길이 맞아요. 지금 이제 단임제다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그 다음에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5년 뭐를 줄일 수 있느냐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총선 때 저는 개헌 문제도 꺼냈으면 좋겠다는 거 보고, 근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중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 맞냐 아니면은 뭐 다른 연동형 비례대냐 이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개헌은 좀 먼 얘기 같고 총선은 가까운 얘기 같고, 근데 총선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그 현재 어쨌든 의석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정치개혁 얘기는 해야 된다. 지금 할 때가 됐고. 지금 뭐 시작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는 있는데. 앞에 일부 시간에도 저희가 심상정 의원 인터뷰도 했는데, 정의당은 항상 뭐 연동형 비례제나 뭐 정의당뿐만 아니라 뭐 이른바 초당적으로 하고 있죠. 정치 개혁을 위한 그런 모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천나람 변호사님도 거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결국은 기득권이에요. 현재 기득권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국회에서 법 바꿔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뭐 바꾸기 쉽지 않죠. 자, 조금 아까 그 현근택 변호사가 잠깐 언급한 그 핵무장 얘기, 뭐 시간 별로 없으니까 짧게 좀 한번 해볼까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 전제는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상황이 어려워지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술핵 배치 얘기를 했지만 뭐 전술핵은 90년대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건 아니냐 미국이 있었던 거고. 근데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자체 핵을 보유한다는 얘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핵 공유 뭐 핵 연습했을 때도 노우라고 했었지만 이번에도 명시적으로 NPT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NPT라는 게 아시겠지만 핵 뭐 확산 방지 조약이죠. 예. 어쨌든 강대국 뭐 핵 공유한 분들이 가진 강대국들이 지금 못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지게 만들어 놓는 구조는 맞아요. 힘의 논리는 맞는데 이거를 탈퇴해서 우리가 핵 가질 정도냐. 결국은 최근에 따지면 뭐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뭐 기본적으로 수출로 먹고 살고 석유가 한 달만 안 들어와도 거의 어찌 보면 이제 거의 뭐 셧다운되는 구조에 있는데 예. 그거를 만약에 극복할 정도 되겠느냐. 이것도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로 또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 그랬거든요. 지금 보수에서는 계속 뭐 북한 비핵화 얘기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도 핵은 안 돼. 이 줄이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지면 일본도 가지려고 대만도 가지려고 절대로 용납 못하는 선이거든요. 또 우리가 핵을 갖게 된다는 얘기는 북한 핵에 대해서는 이제 용인해 주는 셈이죠.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인데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공식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그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계속 한미 간의 연합을 강조하고 미국 뭐 전략 자산에 이걸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전 뭐 전 정부는 너무 뭐 친중이었으니까 우리는 친미로 가겠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정면으로 거의 딱 거스르는 부분이에요. 핵이란 부분은. 천원아 변호사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당장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내일 갑자기 우리 핵 만듭시다. NPT 우리 내일 모레 탈퇴합시다. 그런 거였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논의를 할 게 훨씬 더 심각해질 텐데 원론 그러니까 일단은 미래를 상정한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 비핵화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도 우리 어떤 뭐 자력의 조치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거고 이건 당장 내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북한, 미국, 중국 니네도 우리한테 잘해라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면 그런 어떤 선언적인 메시지라는 게 명확한 게 뭐냐면요. 현 변호사님처럼 진짜 NPT 내일 모레 탈퇴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라면 시장이 반응했을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 난리 나고 막 한국 국채가 막 이율이 막 오르고 난리 났을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제 주체들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하나의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더 중대하게 다뤄달라라고 하는 주변 강대국에 대한 하나의 뭐 어떤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근데 이게 대통령의 워딩으로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뭐 주식시장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또 떨어질 때도 별로 없어요. 주식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워딩이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한반도의 리스크는 커지는 거겠죠. 외국 자본을 봤을 때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보수 유튜버나 아니면 뭐 전직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한반도 우리도 이제 핵무장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전에도 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대통령이 이거를 공식화한다 그러면 계획이 있는지 그냥 말포탄 아닌지 그럼 자체 핵을 가지게 돼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게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을 것이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핵 한다 그러면 당연히 IAEA 이런 데서 사찰 나올 텐데 그런 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말폭탄이다 이렇게 보여요. 준비는 전혀 안 된 말폭탄. 말폭탄이라는 표현을 천하람 변호사도 동의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메시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모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논의의 가능성을 닫을 필요는 없다. 실제로 저희 진영의 많은 안보 전문가들도 아니 이거는 논의를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 저희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뭐 핵 공유라든지 전술핵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래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부분입니다. 뭐 갑자기 나온 얘기는 중요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핵무장이라든지 이건 얘기는 안 했어요. 반대다. 오히려 홍준표 당시 그렇죠. 그분들이 얘기 나왔죠. 그러다가 예. 지금 어찌 보면은 권력을 잡고 이제 보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쪽으로 이제 바뀐 건데. 그럼 아니 북한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그러면 본인의 입장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장 표명이 필요해요. 본인 예전에는 반대하다가 지금 찬성한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아니 북한 핵개혁 계속 있는 거고 계속 미사일 발사했었어요. 달라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입장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없어요 지금. 네. 더 심각해지면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건 사족이고 그냥. 최근에 이제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면 특히 젊은 층에서 그렇죠. 네. 자체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꽤 높게 나오는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영향 분명히 있다고 보고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뭐 브루킹스 연구소랑 우리의 국가전략연구소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 측 인사들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한국 국민들 중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지금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 논의 테이블 닫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아니 미국 니네도 호주 이런 데는 핵 잠수함까지 주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냐. 뭐 이런 불만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의가 없는 건 아니다. 참 변호사만 막는 건 아닌데 핵 잠수함은 엔진이 핵으로 돌아가는 거고 거기에 핵무기를 실으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SLBM 뭐 이런 거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심지어는 급기야는 대통령의 입에서까지 자체 핵무장기가 나왔다는 것은 아주 중차대한 논의 구조의 변화다. 이것까지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국가의 기본 방향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다. 뭐 이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럼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D1 오익과 친구들이 부르는 That's What Friends Are For 함께 들으시고요. 또 내일